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지사 합동토론회 도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5명이 모두 참가한 첫 합동토론회장입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갑자기 남성 한 명이 단상 위로 뛰어오릅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시사 예비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진 뒤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폭행 직후 이 남성은 흉기를 꺼내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놀란 원 후보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맨 앞줄 오른쪽에 두 번째 앉았고 계란 던지면서 3개 던졌는데 여기 왼쪽에 하나 맞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순간적으로 당한 거죠. 오늘 토론회는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설립만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원 후보를 폭행한 남성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주민인 김모 씨로 지난해 말 원 후보가 추진해온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해 42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원 후보 측은 명백한 정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적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우리는 병원에서 지금 검사도 받고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에 우리 캠프의 입장은 좀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선거 토론회 현장에서 폭행이 벌어진 만큼 김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문제가 된 이 토론회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면서 도지사 후보 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최근 도덕성 문제를 놓고 연일 폭로전을 이어왔던 문대림, 원희룡 두 후보가 강도 높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대림 후보는 제2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제주도가 정부의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원희룡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고서도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틀리게 나왔을 때 왜 틀리게 나왔는지 물어야 되고 제주도가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 공식적인 판단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문대림 후보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백지화도 아니고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것도 아닌 그 원점 재검토의 원점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하자는 겁니까? 4, 500년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주민투명 방법은 유효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전면 백지화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내내 두 후보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지지자들도 박수를 치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가 폭행당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판 드루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에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의 댓글과 추천수가 조작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희룡 후보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다른 후보들의 개소식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문대림 후보 개소식만 뉴스했다며 사과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측 한광문 대변인은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후보의 친척이 가로챈 수억 원대 수산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문 후보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보조금 비리 사건 발생 시점이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이고 우근민 도지사가 재임하던 2011년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은 문 후보와 우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원희룡 후보를 중심으로 한 김방훈, 장성철 후보의 신적폐 연대가 문대림 후보를 상대로 마타도어식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후보가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측근을 기용하는 등 말바꾸기를 해왔다며 원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도 팩트를 근거로 질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는 제주신보, 제주 CBS와 공동으로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주 교육 현안과 공약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고입 제도 개편과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입시부터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내신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입제도. 김광수 예비후보는 제도 개편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내신 100%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신 100% 좋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것들 방법적인 면의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하겠다. 이성문 예비후보는 중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고입제도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연합고사를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개선된 고입제도를 안착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서술형 학습평가 체제인 IB 교육과정 도입을 놓고도 후보들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를 교육감 권한으로 강행할 경우 혼란이 생기고 피해는 제주 학생들에게 되돌아온다며 반대한 반면 이성문 예비후보는 최근 언급되는 수능의 자격 고사화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에 준비하기 위해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된 IB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교육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비전과 자율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김광수 예비후보는 자치 모형 개발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이성문 예비후보는 해외 교류 확대와 혁신학교 교사의 장기 근무제도 신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청년들이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각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휴학하고 1년 넘게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강순원 씨. 시험 준비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세 준비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주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취업 준비생들이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처럼 청년층에게 필요한 정책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하겠다며 청년 유권자들이 나섰습니다. 후보들에게 정책 질문지를 보내 후보 간의 입장을 비교하고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 후보의 정책을 직접 검증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동원당하고 소비되어왔던 선거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와 밀접한 선거입니다. 제주 지역 20, 30대 청년 세대는 16만 7천여 명,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건 지방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총선 또는 그다음에 대선 계속해서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목소리들을 표출할 수 있는 좀 새로운 길, 통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지방선거 후보들의 청년 공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잔디 재배 농가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잔디를 깎고 나면 생기는 잔디잎 등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겨가며 소각하거나 하천에 내다 버렸는데요. 최근 퇴비화 사업을 통해 해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광주 MBC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품질의 잔디를 생산하려면 수시로 깎아줘야 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농가마다 1년에 많게는 15번까지 이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생기는 잔디잎 등 부산물 처리입니다.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장성에선 연간 4만 6천 톤의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농가에선 이를 태우거나 하천에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각했죠. 소각을 해야만 요즘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소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경오염 행위라서 지난해 장성에선 100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농가의 고민이
미생물 공법을 활용한 퇴비화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장성군이 수차례 실패 끝에 잘 썩지 않는 잔디 부화물을 520종의 미생물과 함께 발효시켜 양질의 퇴비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퇴비가 완성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악취가 없고 침투수가 없어요. 이 퇴비는 농가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돼 지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갖다 했더니 지금 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대가 훨씬 굵어요. 잔디 농가들의 골칫거리인 부산물이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영농 효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20도 내외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한림이 26도, 고산도 26도로 전망되고요.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성판악은 18도, 윗세오름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우도가 23도, 비양도 26도, 그 밖의 지역은 21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방무가 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네이버에 이어 다음 제주 본사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댓글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우려해 자료 보존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도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49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성매매업소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안마사 54살 왕모 씨의 징역 10월, 종업원 52살 홍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연동 건물에서 안마사인 왕 씨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왕 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군의 유권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일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 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이 재개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와 함께 기존 방식보다 2.5배 이상 식별력이 높은 S&P 기법으로 신원 미확인 유해 279구의 유전자를 감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방불명 유가족의 추가 체혈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징검다리 연휴에 도내 각급 학교 절반이 재량 휴업을 실시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21일에 전체 초중고교의 55%가 재량 휴업해
주말인 19일부터 나흘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76곳, 중고교 각각 14곳과 15곳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